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마야 2020 그리고 얼마 전에 핫하게 업데이트 됐죠. 마야 2020.1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신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간략히 또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가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2019 버전 비해서 또 2020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팀으로 이번에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업데이트가 없었는데요. 그런 걸 좀 약간 보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애니메이션 쪽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 작년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를 좀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아놀드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베타로 했던 게 이제 상용화 버전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야가 이제 모든 방향 쪽으로 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모델링에서부터 렌더링까지 이 모든 파이프라인들이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맥스나 마야나 이거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참고로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 보면은 이제 에어리어 사이트라고 되게 오래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죠. 여기 가시면 이제 마야 포럼 사이트가 있어요. 맥스도 마찬가지로 맥스 포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시게 되면은 마야 아이디어, 맥스 아이디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라든가 의견 같은 거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거 읽어보고 걷다가 이제 투표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될수록 이제 개발에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마야 2020에도 이런 마야 아이디어 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야 2020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2020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강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뷰포트 강화라든가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들을 최대한 빨리 불러오고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2019랑 2020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2017 버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런 퍼포먼스 쪽으로 많이 강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017 버전이라든가 2016 버전과 2020 버전을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정도로 이런 퍼포먼스 쪽으로 마야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야에서 이제 파일 같은 거 로딩을 할 때에도 보면은 2019 버전에서 뭐 몇 기가짜리 한 시간이 넘어가는 이렇게 로딩 속도가 있었다라면은 2020에서 이제 본사 쪽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뭐 6분 만에 열리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전에 비해서 좀 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거는 이제 리메시라고 해가지고 면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게끔 리메시 기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리토폴로자이즈라고 해서 이걸 쿼드 메시로 또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UV 같은 경우는 2018 버전하고 2019 버전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제 UV 툴킷이라고 그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UV 작업을 할 때에는 그 마야가 반응 속도가 이전보다는 훨씬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쪽은 아무래도 약간 기능을 안정화시킨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깅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 이제 리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매트릭스 기법이 상당히 핫하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전에도 마야에서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리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리깅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020 버전에서는 offset parent matrix라는 애트리뷰트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런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좀 더 쉽게 편집할 수 있게끔 뭐 블렌드, 픽, 에임, 매트릭스 노드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밖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폼이 되는 오브젝트에 특정한 오브젝트를 컨스트레인 시켜가지고 그 디폼이 되는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고 싶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리백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새롭게 또 프락시 랍 기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마야에도 이제 랍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프락시메이트라고 해갖고 프락시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랩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프로시저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직접 마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캐시드 플레이백 같은 경우는 2019 버전에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2019 버전에서는 좀 데이터가 무겁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구간이 상당히 길게 되면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중간에 이제 디세이블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0 버전에서는 이 캐시드 플레이백의 이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 다이나믹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엠파티크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엠바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캐시드 플레이백을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미지 플레인을 이용해서 캐시드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급속도로 많이 차지해서 마찬가지로 디세이블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는 3번 누르면 스무스 모드가 되죠. 그거 같은 경우도 메모리를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캐시드 플레이백에서 이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무거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양이 많더라도 상당히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스트 기능. 사실 고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고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애니메이션이 된 것만 고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디포머라든가 아니면 스킨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는 이 고스트 기능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시드 플레이백 기능이 향상되면서 고스트도 이제 디포머가 지원이 되게끔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0.1에 새롭게 이제 또 들어온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라고 하는데, 로코코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 퀄리티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작업하는 스튜디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코코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하이 퀄리티 모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애니메이션 쪽,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키 작업을 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그 플로우 자체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마야 아이디어 사이트 있죠. 거기서 많은 사용자들이 의견을 냈던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이 북마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쉘프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쉘프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귀찮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북마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타임 슬라이더에서 이런 북마크를 이용해서 빠르게 애니메이션 구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디오 기능도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여태까지 거의 제 기억으로는 이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사이트에서 올라온 고객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오디오 기능도 되게 많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에디터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꾸준히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그래프 에디터가 Qt-UI로 바뀌고 이제 쓰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고 퍼포먼스 위주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0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키 작업을 하기 편하게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펙트 쪽 보시면은 바이프러스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노드 기반으로 프로시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20 버전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바이프러스트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도 마찬가지로 아놀드랑 잘 호환이 됐는데 더 다른 노드들이 더 아놀드랑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호환 작업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올해 이 시그라프가 열릴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시그라프 때 바이프러스트에서 또 재미난 기능이 또 나올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아놀드 이제 6가 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렌더 세팅에 가시게 되면은 GPU가 이제 베타라고 돼 있던 게 이제 더 이상 베타가 아니라 이제 상용 버전인 GPU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하고 아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업데이트들이 마야의 버전이라든가 마야의 이 업데이트랑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된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버그 수정이라는 게 그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아놀드라든가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인스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야로 직접 들어가서 이런 신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